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자격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제가 취득한 후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6월 29일 날 2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을 응시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기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요와 수행 직무에 대해서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똑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큐넷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제가 내용을 적어 놓았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로 및 전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부분도 큐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시험 일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현재 1회와 2회는 끝이 났죠. 1회와 2회는 끝이 났고요. 2회는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3회는 이제 올해 시험 마지막이죠. 마지막 시험이 되겠고요. 오늘이 7월 4일이고요. 7월 5일인 내일부터 필기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필기 시험은 8월 4일날,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날, 실기 원서 접수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고요. 3회 실기 시험은 10월 13일날 이루어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합격 발표일은 11월 22일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대한 부분은 달력에 적어 놓으시면 수월하게 일정 관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기사 시험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기입니다. 필기는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계 및 관리란 내용으로 시험 과목이 주어지겠습니다. 검정 방법으로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객관지, 사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제고요. 5과목이기 때문에 총 100문항이 되겠습니다. 100문항으로 과목당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총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응시하겠습니다. 실기도 마찬가지로 2시간 30분이고요. 필기와 다르게 객관식이 아니라 필답형입니다. 필답형으로 보통 15문제에서 17문제 안팎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이란 뭐냐면 간단하게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합격 기준으로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40점이 넘어야 되고요. 전 과목 60점을 받으셔야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에서 35점을 맞고 나머지 과목에서 80점을 맞았다고 하면 평균이 71점이 나옵니다. 71점이 나왔기 때문에 전 과목의 평점은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과목당 40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35점이 하나 있었죠. 전 과목의 평점은 넘었지만 과목 평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점이 넘도록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점수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아무래도 객관식은 찍어서 맞는 확률도 있지만 실기에서는 필답형이기 때문에 서술을 하여야 한다고 했죠. 서술을 하기 때문에 60점을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큐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 내용에 대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기기사를 취득한 후기를 필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17년도에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17년도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는데 계속 이어지진 않았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은 샀지만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거의 공부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대로 공부한 것은 19년도 1월부터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17년도 책이다 보니까 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총 12개년도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 기출문제들을 각각 문제와 답, 해설을 보고서 빠르게 풀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책이 한 권씩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5과목이었죠. 근데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은 합쳐져는 있지만 책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총 6개의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기출문제를 풀었고요. 암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암기를 빠르게 하고 이 6권의 책을 한 권으로 풀기 위해서 개년수를 정하게 됩니다. 개년수를 정하게 되는데 그 개년수는 너무 많은 반복을 할 수 있는 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10개년 안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검색을 하던 도중에 배우락 쪽에 633이라는 기출문제집을 알게 되어서 그 책을 통해서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 6개년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시험 당일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루에 5과목이죠. 5과목 하루에 전 과목 1개년씩 쭉 풀어나갔습니다. 1개년이라고 하면 1회부터 3회까지고요. 총 300문제가 되는데 집중력이 2 이상 넘어가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300문제씩 꾸준히 풀었고요. 자기 전에 전자문제집 CBT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암기하는 식으로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적어 놓았죠. 그래서 복습하기에도 300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 량으로 매일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자문제집 CBT라는 사이트인데 무료 사이트고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계정을 교사용과 학생용을 만드시면 연동이 가능합니다. 연동을 시켜놓으면 학생용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교사용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풀었던 기록과 틀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기기사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시더라도 이 전자문제집 CBT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필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회독에서 2회독까지는 문제와 답, 해설만 보면서 계속 암기만 줄곧 했습니다. 암기만 하다 보니까 2회독쯤 기본적인 문제들은 문제만 봐도 답이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3회독을 할 때는 살짝 불안하긴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론을 하고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출을 문답만 해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3회독을 할 때 그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었기 때문에 3회독 시작할 때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해설과 식을 꼼꼼히 보면서 이해 위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단 여기서 너무 어려운 계산식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를 잡고 있으면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요. 어차피 평균 60점을 맞아서 합격을 하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는 웬만하면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3회독부터는 하루에 전 과목씩 풀었던 공부 방법을 한 과목씩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이 바꾼 이유는 전 과목을 1개년씩 풀다 보니까 계산 과목 같은 경우 식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과목별로 계산하는 과목들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과목들마다 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 잘 안 외워졌고 대입하기도 식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편해서 한 과목씩 푸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 시험 2일 남기고서는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6개년 총 1800문제가 되는데요. 이 1800문제를 가지고 전자문제집 CBT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면서 오답풀이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시 다잡고 암기하고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어서 설비 기준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70에서 75점대를 획득을 하였고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제가 공부가 조금 미흡했어가지고 과락을 간신히 면한 채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를 단순히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공부를 조금 느슨하게 하시면 저처럼 꽈락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이 암기 과목도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부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로이론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회로이론이 잘 되어 있으면 전력공학이라든지 자기약, 전기, 기기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회로이론은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화공학도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에 있어서는 쉽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어려운데 확실히 이 문제도 맞힐 수 있는 문제에 한해서는 확실히 잡고 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회로이론이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전력공학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공학도 계산 문제가 있고요. 보통
암기가 굉장히 많을 건데 암기 위주로 많이 해주시고요. 계산도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확실하게 계산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괄학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자기학은 식을 확실하게 암기하신다면 크게 걱정 없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개냐 자개냐에 따라서 한 글자 차이죠. 전이냐 자에 따라서 투자율이냐 유전율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식의 형태는 똑같지만 문자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가 나오면 어떤 식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식에 대한 암기를 해두신다면 전기자기학도 크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기기기는 이제 아까 전력공학과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계산도 하셔야 되고요. 암기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암기도 암기지만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기기기는 단순 암기한다고 해서 잘 외워지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발전기라든지 전동기라든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이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그 밑에 해설로 쭉쭉쭉 판단기준에 대한 그 법령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내용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보시면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문제랑 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기준 과목에 있어서는 해설도 보시면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문제집 CPT 사이트를 활용하자는 건데요. 우측에 주소를 입력해 놓았습니다. 이 주소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락만 면하자라는 생각보다는 모든 과목에 균일하게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론을 다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격증은 전기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득을 위해서는 공부는 최대한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전략적으로 다가가신다면 충분히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필기 후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후기를 남기는 것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필기는 기출 문제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기출로 공부를 했구나 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은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저한테 적합한 공부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필기를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